이번엔 교재 401페이지 세 번째 소단원인 새 턱시도 프로토콜을 활용한 RNA-식 데이터 분석 실습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단원의 후반부인 교재 416페이지부터 420페이지에 기재된 R 코드 부분에 대해 정정해야 할 부분이 꽤 있습니다. 반면에 가상머신에 넣어둔 코드 파일은 변경 사항들을 거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단원은 처음부터 코드 파일을 띄워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습을 진행하다가 정정해야 될 부분의 코드가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상머신 환경에서 코드 파일은 이건데요. 이 코드 파일에 있는 위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 상단의 아이콘 누르시면은 파일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파일 관리자 선택하시면은 여기 문서 있죠? 문서 누르면은 여기 RNA preprocess.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나오고요. 새 턱시도 프로토콜에 관련된 코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hiset2 하는 부분부터 코드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원턱시도 프로토콜과 비슷한 과정을 수행을 하지만 이처럼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새 턱시도 프로토콜을 이와 같이 첫 번째 부분인 하이셋을 이용을 해서 리드 얼라이먼트 하는 과정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셋을 이용해서 리드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퀀스 레퍼런스 파일에 대해 인덱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렉토리에서 RNA 프리프로세스 디렉토리에서 보시면은 프리픽스로 샘플 인덱스라는 파일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샘플 인덱스라는 프리픽스를 가지는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명령어를 같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파일 리스트를 보면은 여기 보면 샘플 인덱스라는 파일이 이제 만들어졌죠. 레퍼런스 파일, 즉 참조설 파일에 대해 샘플 인덱스라는 프리픽스로 이제 인덱싱 파일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인덱싱 파일을 만들어 줬으니 본격적으로 하이셋을 이용을 해서 얼라이먼트를 서열 정렬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원턱시도에서도 이제 18846이랑 18846 둘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샘플 그대로를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188467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q는 파일의 input 포맷이 fastq 파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파라미터고요. -x는
이 얼라이먼트에 사용할 인덱스 파일의 베이스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프리픽스 인덱스 파일의 프리픽스를 샘플 인덱스라고 했었죠. 그걸 적어준 거고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옵션은 아까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통해서 패스트 파일이 두 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파일 각각을 넣어준 거고요. 마이너스 S로 이제 아웃풋 파일명을 지정을 해준 겁니다. 보시면은 188467 샘플에 대해서 오버럴 얼라이먼트 레이트 여기 보시면 97.8%가 나왔었죠. 그럼 아까 탑팹도 이제 원턱시도 프로토콜에서 탑팹을 이용을 해서 하이셋처럼 리드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 결과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아까 188467에 대해서 탑팹을 이용을 해서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한 건데 보시면은 오버럴 매핑이 95%입니다. 따라서 하이셋 2는 97.8%니까 하이셋 2가 이제 매핑 레이트가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와 비교했을 때 이 얼라이먼트 하는 속도도 탑팹보다 하이셋이 더 빠른 것을 아마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얼라이먼트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샘 파일을 뱀 파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과정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턱시토 프로토콜의 워크플로우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타일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스트링 타일을 이용을 하려면 이 샘 파일에서 뱀 파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18846에 대한 아웃풋 파일을 탑해서 여기다 넣어준다고 했고 보시면 이렇게 샘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샘 파일을 뱀 파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뱀 파일을 바꿔준 다음에 이제 얼라이먼트, 소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코드가 요거예요. 그래서 cd를 통해서 18846이 디렉토리를 이동을 한 다음에 아까 샘틀즈 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일 열어서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파일 열어서 이 -bs는 이제 input 파일을 샘 파일 잡아주고 그 다음 아웃풋 파일을 뱀 파일로 잡아주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중간에 꺽쇠가 있죠. 이 부분은 그 이쪽에 있는 명령어의 결과를 요 이름의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mov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한번 이 디렉토리에서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이 샘 파일이 뱀 파일로 바뀌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샘 파일을 지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솔팅을 해줘야 돼요. 리드들을 솔팅을 해주는 작업을 거칠 건데 그 명령어가 이겁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뱀 파일에서 솔티드된 뱀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8467 샘플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전부 다 붙여넣기를 할게요. 복사해서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세트에서도 여기서 467에 대해서도 이렇게 솔티드 뱀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트링 타일을 이용을 해서 익스프레션을 퀀티피케이션 하는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명령어를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67 샘플에 대해서도 같이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은 -g는 트랜스크립트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발연량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이거는 -l, -l인데요.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프리픽스를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 파일 네임을 의미하고요. 그 뒤에 있는 뱀 파일은 인풋 파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 파일 만들어진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부 파일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느 크로모점, 그러니까 포지션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진에 있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진 정보도 있고, 어떤 트랜스크립트인지, 그리고 발연량이 어떠한지 이렇게 FPKM이랑 TPM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까 봤던 것처럼 워시7P라는 쥔이 그 해당되는 트랜스크립트가 어떠하고 그 아이디가 어떠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발연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샘플들에 대하여 익스프레션 퀀티피케이션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트링 타입 머지를 이용을 하여 188462 샘플과 188467 샘플의 발음량을 머지하는 이제 작업을 같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네, 명령어에 대해서 다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머지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트랜스크립트 레퍼런스 기준으로 발연량을 정리하기 위한 옵션이고, -5는 이제 아웃 파일을 지정해 준 거고,
그리고 이제 직전 단계에서 아까 스트링 타입으로 만든 각 샘플들의 트랜스크립트 발현량을 파일로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들의 경로를 담고 있는 파일을 이렇게 인풋으로 준 겁니다. 보시면은 아까 만든 이 파일들 있죠? 이 발현량을 익스프레션 값을 퀀티피케이션 한 파일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이제 두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머지를 했으니, 그래서 머지를 해서 발견한 이 트랜스크립트들 중에서 레퍼런스에 있는 트랜스크립트와 비교를 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GFF 머지, GFF 컴페어. 마이너스 R이랑 마이너스 G는 이제 레퍼런스 어노테이션 파일, GTF 파일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O 같은 경우에는 아웃 파일의 프리픽스를 이제 머지드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이제 머지드한 파일 의미하고요. 한번 머지드 스탯이라는 파일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센시티비티 그리고 프리시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센시티비티가 높죠. 센시티비티가 높다는 것은 스트링 타입으로 발견한 트랜스크립트들이 레퍼런스에 있는 알려진 트랜스크립트와 대부분 매치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이기 때문에 전부 매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프리시즌이 낮다는 것은 스트링 타입으로 발견한 트랜스크립트들이 레퍼런스에는 없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는 이렇게 스트링 타입이라는 툴로 발견한 트랜스크립트들이 에러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노블 트랜스크립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발견한 트랜스크립트들을 이제 레퍼런스와 한번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머지된 트랜스크립트들에 대해 발현량을 측정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볼건이라는 이제 패키지 R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플라팅,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이제 차별 발현 유전자나 전사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볼건 인풋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템 타입 그리고 188467에 대해서도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랜스크립트의 어번던스를 에스티메이트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G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퍼런스 어노테이션 GTF 파일을 사용하겠다는 거고, 마이너스 B는 이제 볼건에 필요한 포맷으로, 볼건을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포맷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고요. 마이너스 O는 이제 알파 파일의 이제 네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벤 파일은 이제 인풋 벤 파일로 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새 턱시도 프로토콜을 활용을 한 RNA식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이었는데, 즉 이 프로토콜처럼 이 워크플로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원시 RNA식 데이터인 FASTQ 파일로부터 이제 벤 파일을 거쳐서 이제 발현량을 측정하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분석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런 플라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볼건이라는 것을 R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할 건데, 그래서 그거를 하기 직전까지의 이제 데이터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턴 볼건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DEG 분석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한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볼건이라는 디렉토리를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총 12개의 디렉토리들이 있습니다. ERR로 시작하는.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새 턱시도 프로토콜을 방금 진행을 했잖아요. 방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18846이랑 188-467 샘플 두 샘플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작업을 거친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이제 12개의 샘플을, 특히 이제 12개의 샘플이라는 것은 이제 천지놈 프로젝트에 있는 림포블라스트 RNA 데이터가 이제 각각의 이 디렉토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RNA 데이터는 이제 요 과정, 새 턱시도 프로토콜을 거친 파일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모든 크로모좀이 다 들어가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크로모좀 X만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교재에서 40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교재 407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 줄에 8개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2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12개로 이제 정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각 샘플별로 이제 하위 이렇게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디렉토리를 구성을 해줘야지 볼건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R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R을 이용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이제 배시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은 R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분석을 위해서, 이 작업들을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로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패키지들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원래는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가상 머신에서 패키지를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통해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필요한 패키지들을 불러왔고, 그러면 이제 파일들을 또 읽어 올게요. CSV 파일을 읽어 와서 그것을 이제 pino.data라는 변수로 할당하는 코드를 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pino 데이터가 어떤 파일인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12개의 샘플들, 그 12샘플들의 아이디, 그리고 성별, 그리고 인종 이렇게 적혀져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YRI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인종의 서브 파퓰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BR은 유럽인 서브 파퓰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셋 턱시도 프로토콜을 통해서 만든 샘플별 발현량 파일을 이제 로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오는 명령어를 또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개 샘플에 대해서 발현량을 이제 불러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발현량을 진 단위로도 볼 수가 있고 엑손 단위, 트랜스크립트 단위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트랜스크립트 단위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트랜스크립트 단위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명령어로 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칠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치면 되는데 그 일부분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헤드 명령어로 칠 거고, 그 헤드는 원래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상위 6줄만 보여주는데 이렇게 컴마에서 4 이런 식으로 하면 상위 4줄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12샘플을 FPKM 기준으로 해서 트랜스크립트의 발현량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줄만 했기 때문에 4개의 트랜스크립트만 이 12샘플에 대한 발현량을 확인을 한 거고요. 여기서 샘플별 트랜스크립트 발현량의 분산값이 이제 1보다 작은 경우는 필터 시키겠습니다. 가정은 이와 같고요. 같이 또 명령어를 입력을 할게요. 네, 보시면은 그래서 분산이 1보다 이제 큰 경우만 넣어준 것을 이제 bg.filt라는 변수명에 할당을 했는데 아까 이렇게 필터를 하기 전에는 bg.data로 넣었었죠. 그러면은 이것에 이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필터 전 데이터고 이제 로우 수고 컬럼 수입니다. 즉 로우 하나가 트랜스크립트 하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필터하기 전에는 약 3,500개 정도의 이제 트랜스크립트들이 있었는데
필터를 하고 난 이 비즈 필터를 보면은 약 2200개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 필터 기준으로 이제 좀 데이터를 계속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스탯 테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남녀 간 아까 이제 12샘플이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녀 그룹 간의 쥔 단위 혹은 트랜스크립트 단위의 익스프레션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는 이제 리니어 모델 기반의 통계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같이 또 입력을 해볼게요. 네, 쥔 단위로 한 거고 이제 트랜스크립트 단위로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명령어를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피처에는 각 통계 테스트를 수행할 단위가 쥔인지 트랜스크립트인지 정해주는 단위예요. 이제 일단은 쥔으로 정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룹으로 나눌 변수를 이 코베리어트에 넣어주는 건데 성별 간의 차이를 보려고 했으니 여기 이렇게 성별을 입력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변수들을 이제 보정 그룹으로 이제 넣어줄 건데 그 보정 변수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퓰레이션 그 컬럼이 있었잖아요. 그 파퓰레이션 값들을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폴드 체인지로 볼 거고 그 익스프레셔널 퀀티피케이션은 메저먼트로 FPKM을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은 이처럼 이 쥔 아이디들이 있고 이 쥔 아이디 기준으로 봤을 때 남녀 간의 성별 차이가 익스프레션에서 그 폴드 체인지 값들이 적혀져 있고 그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한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까 피처를 쥔으로 줬기 때문에 쥔 기준으로 들어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하지만 이제 기준의 피처를 트랜스크립트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트랜스크립트로 바꿔주고 변수명 할당을 좀 다르게 해줘야겠죠. 다른 걸로 했으니까 트랜스크립트 리절트 트랜스크립트로 해서 또 다르게 해주면은 이처럼 이제 피처가 트랜스크립트 기준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트랜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크립트에 해당하는 아이디 혹은 쥔 아이디나 쥔 네임까지 이제 붙여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같이 또 입력을 해볼게요.
가려졌는데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저 입력을 해보면 네, 한번 이 결과를 이제 똑같이 result transcript라는 변수에 넣었는데 확인해 볼게요. 그럼 아까 이 앞에 있는 새 컬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이 트랜스크립트들이 그냥 1, 2, 3, 4, 5, 6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진에 해당하고 어떠한 트랜스크립트 네임을 가지는지 그런 아이디나 네임들을 확인해서 이렇게 새로 정보를 붙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p-value 순으로 정렬을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같이 또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기준으로서도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와 똑같은 트랜스크립트, 그러니까 result.transcript인데 이 p-value 값 기준으로 소팅을 했어요. 그래서 p-value가 가장 낮은, 즉 가장 유의한 기준으로 소팅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가장 유의한 게 뭐 어떠한 진인지 어떠한 트랜스크립트인지 이렇게 소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상위단에 있는 것들이 가장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진이라고 해보면 테이블 단으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즉 아까 result.gin이라는 그 파일에 그 변수명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q-value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산출해 주는 거고 11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 이제 true라고 나온 거는 그걸 만족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11개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게 이만큼 있었다. false가 1000개 정도 있었다는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인이 아니라 트랜스크립트에서도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랜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7개의 트랜스크립트가 q-value 값이 0.05 미만으로 유의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에 이제 한번 서브셋을 확인을 해 볼게요. 진짜 이 7개가 그럼 어떤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그 7개를 확인하는 것을 같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 7개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러한 트랜스크립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유의한 트랜스크립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혹은 플라팅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좀 같이 살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의 숫자로만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표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이제 같이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샘플이 아까 12개 있었잖아요. 그 12개에 대해서 익스프레션 디스트리뷰션이 대체적으로 어떠한지 박스 플러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으로 또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파레트 함수를 통해서 이제 여기다가 그려줄 어떤 그림들, 그래프들 넣어주겠다는 의미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들이 이제 교재에 좀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416페이지부터 420페이지에 해당하는 코드들인데, 그러므로 이 부분부터는 이제 교재 기준이 아닌 이 코드 파일을 기준으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교재의 전반적인 코드 수정 사항들은 비지 필트로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실습을 해야 되는데, 교재는 이제 비지.점 데이터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링 하기 전에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이제 교재에는 적혀져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하여 교정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재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코드 파일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 파일 기준으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드 파일에서도 한 부분 이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fpk-aim이라는 변수로 이제 할당하는 이 부분에서 이 bg.점이라고만 돼 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제 bg.점 이게 오타고요. 코드 파일에서도 오타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필트, bg 필트를 써야 되는데 이 필트 값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다시 차근차근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오타를 냈군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로그를 한번 씌워주고 이 fpkm 값에다가 이렇게 해줄게요. 이 스케일 조정을 위해서 fpkm 이제 발현량 값에 로그를 취해준 건데, 이제 fpkm 값이 만약에 제 발현량 값이 0이 돼버리면은 이제 로그 씌워주면 이제 무한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1 값을 써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현량 값을 통해서 박스 플랫을 기준으로 이 12샘플들이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지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요 창 띄운 거 있죠? 여기 이렇게 박스 플랫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명령어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파 함수로 이제 이 그래프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고 xpd로 이제 함수로 레전드 밖의 플랫을 그리겠다는 이제 조건을 준 거고요. 박스 플랫 그리는 함수 그리고 이 레전드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함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2샘플에 대해서 이 성별을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익스프레션 값이 어느 정도로 분포를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유전자 혹은 특정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발현량 차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봤잖아요. 특정 유전자나 특정 트랜스크립트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날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5번째 있는 게 이러한 유전자예요. 그리고 이 비즈 필트에서 5번째 있는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였고 트랜스크립트 에 대한 트랜스크립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NM018390. 이제 5번째가 이러한 유전자고 이러한 트랜스크립트임을 확인을 했으니 이에 대해 성별에 따른 발현량을 박스 플랫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코드가 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쳤던 박스 플랫 한 거랑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전자에 있는 이 트랜스크립트는 성별 단위로 봤을 때 발현량 차이가 혹은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6명이었고 여성이 6명이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이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발현량을 가지는지 이렇게 포인트로 찍힌 거고요. 그거를 이제 포인트 함수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전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별에 따른 특정 트랜스크립트의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스탯 테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발현량 값이 이제 얼마나 유의한지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현량 값이 그 성별에 따라 유의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탯 테스트의 결과가 이거였고 이거는 남녀 간의 이제 트랜스크립트의 발현량이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결과였죠. 보시면은 이 유전자에 있는 이 트랜스크립트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값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또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트랜스크립트 이 트랜스크립트가 비즈 필트에서 몇 번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유의한 트랜스크립트가 요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써준 거고요. 보시면은 뭔가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상 요 값입니다. 즉 1116번째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일단 그럼 이 값이 뭔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엘리멘트가 몇 개 있는지 보면은 여기다 치는 게 아니고 보면은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 값이 얼마나 있냐 요 안에 그 랭스를 본 건데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네임스를 쳐보면은 1671이 나오죠. 즉 이거는 컬럼 네임처럼 혹은 이제 로우 네임처럼 그 네임들을 본다는 건데 즉 1671이 이 데이터 값이 아니라 컬럼명처럼 이제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비지 데이터에서는 이제 요 트랜스크립트가 1671번째에 있었는데 아까 이제 필터링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비지 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원래는 필터 전에는 1671번째에 있었지만 필터 한 다음에는 1116번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트랜스크립트는 이제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이 트랜스크립트는 비지 필트에서 이제 110, 아니, 1116번째에 있는 트랜스크립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면 그쵸?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그 트랜스크립트와 유전자가 1116번째에 있는 유전자였고 트랜스크립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트랜스크립트가 남녀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볼게요. 이것도 아까 코드랑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 유전자에 있는 이 트랜스크립트는 남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좀 더 발현이 많이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천지노 프로젝트에 있는 데이터에서도 12샘플에 있는 데이터에서도 이 발현량 차이가 진짜로 많이 차이 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랫 트랜스크립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 샘플의 특정 진에 있는 모든 트랜스크립트의 구조 및 익스프레션 레벨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별로 하나의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만 발현량을 확인한 건데 이제 한 샘플의 한 진에 있는 여러 트랜스크립트들의 발현량 비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코드를 같이 입력을 해보면
이 유전자 그대로 또 계속 살펴볼게요. 보시면 아까 이제 12샘플 중에서 ER라 188234라는 샘플에서 이 유전자에 있는 트랜스크립트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진할수록 발현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데, 보시면은 이제 요 세 번째에 있는 이 트랜스크립트가 대체적으로 가장 익스프레션이 잘 된다, 잘 되는 트랜스크립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트랜스크립트들 중에서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익스프레션이 높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럼 이제 플랫 민스 함수를 이용을 하여 이 유전자에 대해 이제 성별이라는 그룹 간의 평균 발현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성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여성이고 남성이죠. 보면은 이 트랜스크립트들은 여성에서 더 많이 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봐도 이제 이 트랜스크립트들은 혹은 이 유전자는 남자보다 여성에서 발현이 많이 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발현이 거의 잘 안 되지만 이 경우에는 발현이 많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스 플랫을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낼 수 있었죠. 그럼 이처럼 성별에 따라 발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전체 트랜스크립트를 보는 플랫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MA 플랫을 그려볼 건데 MA 플랫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민값을 구한 거고요. 민값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플랫을 그릴게요. 이제 gg플랫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릴 건데요. 좀 기니까 일단 복사를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플랫들이 그려지죠. 그래서 FC 컬럼 값에 이제 로고 취한 것, 그러니까 폴드 체인지 값에 로고 투치한 것을 이제 y축에다 넣은 거고, 그래서 민 컬럼 값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컬럼 값에 이제 로고 취한 것을 이제 x축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Q 밸류, 이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한지 그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현량 차이를 나타내는 트랜스크립트들이 있는지를 아까 0.05 기준으로 봤을 때 컬러링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트랜스크립트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크립트들이 다 하나씩 찍혀 있는데
가령량 차이가 많이 폴드 체인지가 많이 차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성을 띠는지 이제 0.05 기준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빨간색 트랜스크립트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전반적인 트랜스크립트들을 표현을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